서경석 52세은 한국을 대표하는 개그맨이자 MC로 따뜻한 미소와 매력적인 진행 스타일을 지닌 남자지만 친근한 외모 뒤에는 깊은 슬픔을 지닌 남자다. 그는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수도권의 혼잡한 동네에 있는 평범한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큰 꿈은 종종 삶의 힘든 시기에 가려졌습니다. 그는 학교 수업에서 농담을 좋아하던 소년에서 개그 콘서트와 스타 골든벨 등의 TV 프로그램을 통해 친숙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지성과 유머로 청중에게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인생은 웃음과 슬픔이 뒤섞인 긴 여정이었고 직업과 사랑이 자부심이자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남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던 서경석을 가장 큰 슬픔에 빠뜨린 것은 무엇일까? 당신의 경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성취하고 싶으신가요? 이 남자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후광 뒤에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경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구체적인 실패나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오랜 세월 그의 마음을 조용히 짓누른 일련의 상실과 압박이었습니다. 항상 쾌활하고 우아해 보였던 그 남자에게 그의 슬픔은 더욱 깊어 보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문성의 가면 아래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혔던 일을 하나 고르라면 아마도 아버지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정신적 지주이자 큰 동기부여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서경석 씨의 아버지는 1970년대 서울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한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서경석 가족은 어렸을 때 한강 근처 빈민가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식사는 대개 흰밥에 간장을 살짝 뿌린 것이 전부였다. 그의 아버지는 긴 하루 일과로 피곤했을 때에도 항상 그와 이야기할 시간을 내어 그의 꿈을 좇도록 격려했습니다. 경석아, 너는 큰 일을 해야지. 나처럼 살지 마. 두 사람이 늦은 밤 등잔불 아래 앉아 밥을 먹으면서 한 번 한 말이다. 이 말이 그가 연예계에 입문하도록 영감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그의 가족 중 누구도 코미디가 진짜 직업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경석이 스타 골든벨로 전성기를 누리던 2010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그는 항상 아버지께 고마움을 표하고 아버지와 여행을 다니거나 옛날처럼 그냥 대화를 나눌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그는 원하는 만큼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작별 인사를 하러만 왔었는데 부산에서 촬영을 하느라 제때 돌아올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난 후 서경석 씨는 서울의 옛집에서 아버지가 앉았던 의자를 바라보며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약해서 울지 않고 아버지에게 성공했다는 사실, 아버지가 늘 믿었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전하고 싶어서 울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도 기다려주지 않고 서경석은 명예를 쫓던 세월에 아버지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을 너무 많이 놓쳤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느 날 해피투게더를 녹음하던 중 우연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눈이 빨개졌습니다. 청중은 그것이 평범한 감정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침묵 뒤에 한때 온 나라를 웃게 만들었던 이제는 자신의 상실 앞에 무기력해진 한 남자의 고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슬픔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경석은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압박감에 직면하게 된다. 그는 항상 자기 가족에게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주겠다고 다짐했지만 명성이 그를 집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큰아들이 전화로 그에게 "어디 갔어? 왜 집에 와서 나랑 놀지 않니?"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눈물을 참으며 "너한테 장난감 사주려고 일하고 있어" 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곳에서 그것이 단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은 크지도 과시적이지도 않았지만 끊임없는 감정이었고
그가 자신의 경력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서경석의 경력은 코미디 무대에서 어려움을 겪던 초기부터 사랑받는 TV MC와 코미디언으로 거듭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노동자 계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연예계에 뛰어들 만한 배경이나 인맥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지성과 유머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농담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재치 있는 말로 친구와 선생님들을 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소규모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지만 지루한 직장 생활은 그를 붙잡아둘 수 없었다. 1999년 그는 KBS 개그 콘서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코미디언으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개그 콘서트는 서경석에게 곧 출발점이 되었고 슬픔의 아침 등의 스킷은 전국의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우아한 코미디 스타일, 따뜻한 목소리, 빠른 즉흥 연기로 쇼에 뛰어난 아티스트 중 한 명이 되었고 2000년대 내내 개그 콘서트의 높은 시청률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 가족의 자랑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코미디언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2005년 그는 새로운 현대식 스킷에 도전했지만 관객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처음으로 실패의 압박감을 느끼게 됐다. 그는 어느 날 방송에서 해당 총억이 삭제됐다는 소식을 듣고 KBS 휴게실에 혼자 앉아 울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돈을 잃었기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랐던 만큼 웃음을 선사하지 못해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 울었습니다. 그 실패는 그를 낙담시키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MC 역할로 경력을 확장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2006년 그는 교육적이고 재미있는 게임쇼인 스타 골든벨의 진행자로 선정되어 그의 지성과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쇼는 금세 주목을 받으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그는 2008년 KBS 연예대상에서 베스트 MC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해피투게더, 비타민 등 다른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베테랑 MC 중 한 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더 젊고 역동적인 MC들이 등장하면서 그의 커리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는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2017년에 케이블 채널에서 새로운 리얼리티 쇼를 제작하려다가 발생했습니다. 가족의 삶을 주제로 한 이 프로젝트는 시청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몇 회만 반경된 후 취소되었습니다. 프로듀서로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엄격함을 처음 경험한 것이었는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아이디어가 항상 호평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실에 혼자 앉아 울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동료에게 안전지대를 벗어날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TV 동물 농장과 같은 쇼에 계속 참여했고 일부 TV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연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새벽까지 촬영이 계속되는 날도 있었는데 차 안에 혼자 앉아 지쳐 울기도 했지만 이제 그만둘 수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남자의 강한 의지를 증명합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와 서울에서 보낸 힘든 시절을 떠올리며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서경석은 야심찬 남자지만 그의 야망은 명예나 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항상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고자 열망했습니다. 그는 연예계에 입문한 초기부터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청중에게 즐거움과 지식을 선사하는 훌륭한 코미디언이자 MC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사람들이 TV에서 나를 보며 웃고 뭔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확신에 찬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를 위해 서경석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재석, 강호동 등 A씨들의 작업 방식을 연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며 스타 골든벨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꾸준히 지식을 쌓고 있다. 2008년 KBS 연예대상에서 베스트 MC상을 수상한 것도 큰 성과지만 그에게 가장 큰 성과는 시청자들이 스타 골든벨에서의 재치 있는 질문이나 해피투게더에서의 재치 있는 대사로 여전히 그를 기억한다는 것이다. 어느 날 녹음 세션이 끝난 후 한 노인 관객이 그에게 다가와서 저를 웃게 해주고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이 그를 너무 감동시켜 그는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경석은 뛰어난 MC가 되는 것 외에도 연예계에서 큰 족적을 남기는 꿈을 꾼다. 그는 이전 세대로부터 배웠듯이 미래 세대가 보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스타 골든벨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 쇼는 시청률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엔터테인먼트의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촬영 후 미팅에서 캐스트와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미래에 제가 없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서경석이 그들에게 기쁨과 지식을 가져다 주었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엄청난 목표였지만 그가 계속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경석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성취는 화면 속이 아닌 그의 작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항상 이수정과 그의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이자 남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더라도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려고 노력한다. 어느 날 그의 아들